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절차를 처리했고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을 추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이준석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전자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언제쯤이면 뉴스에서 이준석이란 이름 석자가 사라질까요? 이준석이란 이름 석자가 뉴스를 장식한 지 꽤 오래된 듯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된 게 지난 2021년 6월이었으니까 최소 1년 이상은 싫던 좋던 이준석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지난 1년을 떠올려 보시면요. 이준석과 관련한 뉴스 거의 대부분은 이른바 갈등과 분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전까지는 야당 대표로 대선이 끝나고는 여당 대표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요하다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당대표가 가출했다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이준석이었죠. 자, 그런데 이준석은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까지 표면적으로 매우 성공한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의 성공 기준은 임기 내의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나곤 하는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 동안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뤘고 그 뒤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일각에서 말하는 이준석 효과냐, 이준석의 공이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고 이준석이 그 시기에 당대표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지요. 여기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오히려 이준석이 선거에 저해 요소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돌출 행동으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몇 번의 큰 위기를 불러왔고요. 선거 전략도 매우 잘못됐지요. 진영간 세게 맞붙는 대선에서 호남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대선 끝판엔 10% 차로 이긴다고 해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가는 동력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다 이겨놓고 경기도지사 선거와 인천 계양을 선거 패배로 굉장히 찝찝했는데 그 실패 원인을 놓고 보면 이준석의 잘못된 공천과 선거 전략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0대 젊은 당대표 이준석이 공로는 뭐냐? 제가 볼 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30대 당대표 이준석이 마음대로 자기 정치를 하면서 뛰어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놀이터쯤으로 생각했고 착각했고 대통령과 당내 의원들을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습게 봤다는 얘기죠. 자,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는 당의 모습을 보고 이준석은 시겁했을 겁니다. 속전속결도 그렇지만 나름 지난 1년 당대표를 하면서 전국 당협위원회 등 자기 사람을 심어놨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국의 투표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었죠. 또 의원총회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병수, 정미경, 김용태, 박민영 등등등 언제까지나 우군일 줄 알았던 이른바 친이준석계 인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언론에서도 고립무원에 빠진 이준석 이런 말이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그동안 이준석을 다독여왔던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을 포기했죠. 이것만 봐도 애 늙은이 이준석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지난 세월 어떤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위상도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대표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선당 후사 정신입니다. 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결여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당화가 될 뿐 아니라 당이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에게는 그가 가진 특유의 분탕질 말고도 바로 이 선당 후사 정신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선당 후사 정신이 없다는 걸 이준석 본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보도됐다시피 이준석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이준석이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 라는 짤막한 글귀를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정말 징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홍준표, 오세훈, 정미경, 심지어 김용태 최고와 박민영 대변인 등등 이준석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마저 가처분 신청을 만료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당이 비대위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혼란 수습이 먼저인 상황에서 좀 자제하라, 이런 취지의 만류였는데 결국 이준석은 지 꼴리는 대로 가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준석에게 선당 후사의 정신이 읽혀지십니까? 이게 과연 당을 위한 지시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은 스스로 당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한 경찰 수사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준석에게 대가성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준석의 중징계를 초래한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성진 씨에 대한 5차 접견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접대라든지 술접대, 현물접대 등 상황이 김성진 씨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2차 성접대에 이은 3차 술접대가 있었고 여기에 유력자도 있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모 탤런트도 참석했다는 게 김성진 씨의 진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준석이 향후 가처분 신청과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김성진 씨 진술에 대한 폄훼,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도 하는데요. 김성진 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준석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이준석 성접대와 증거인멸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이번 이준석 사태의 향방을 가를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이준석과 이준석의 복귀를 바라는 지지층들은 복귀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는 반면 반 이준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확인 사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중징계와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다시 한번 기세등등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 즉 경찰이 이준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성상납과 증거인멸 범죄 정황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회의를 열어 탈당이나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추가로 내릴 수가 있고 성상납 고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줄 언론사도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때문에 경찰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디 더 이상 뉴스에서 이준석이란 이름 석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